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강력한 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이서유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 의해 사주와 관상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의 관상이나 사주를 보면서 미래를 알아맞히기도 했죠. 이서윤이 말하는 우주의 법칙에 따르는 우리의 운명이 이 책에 쓰여 있는데요. 이 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에서 일부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다. 자기의 그릇은 자기가 채운다.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3만 5천여 명의 운명학 데이터를 보면 자신이 타고난 재운의 1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즉, 자신이 가진 재운은 거의 쓰지 않고 불운만 잔뜩 끌어다 쓴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분명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그릇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남의 행운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다 써먹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남들과의 지나친 경쟁의식, 그리고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체면 문화 등이 그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나친 경쟁과 체면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싹이 자라게 된다. 그 불안의 싹이 자라면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때 불운이 들어오기 쉽다. 즉, 자신의 좋은 운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이다. 모두 진정한 자신과 타고난 운을 알아보지 못해서 비스지는 비극인 셈이다. 행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법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우주의 여러 기운으로 재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의 기질과 의지에 따라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바뀌기도 하는 게 운명의 특성이긴 하다. 또한 애초에 타고난 그릇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우리가 일생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릇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 즉,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릇을 채우고도 남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넘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모자람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재운의 그릇에다 70% 정도만 채워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수없이 만날 수 있다. 누구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의 갑부팔차가 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타고난 그릇의 크기는 그가 부자로 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이룬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의 속뜻은 큰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하늘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큰 그릇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다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지가 깡통만 크다고 해서 밥을 가득 채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리고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바닥을 드러낸 자기 그릇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 행운은 없다. 시속 200km를 넘게 달릴 수 있는 멋진 스포츠카를 가진 당신이 비포장 시골길을 시속 40km로 달린다면 스스로 손가락질을 할 일이다. 당신은 그저 스포츠카 위에 먼지만 열심히 닦으며 투덜대기만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비포장 시골길을 고집한다면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라도 조만간 폐차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는 행운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예감해버린다. 그리고 실패할 이유를 찾기에 바쁘다. 실패를 예감하고 시작한 일이 성공을 거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를 찾느라 바쁘지 실패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에게 애초부터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작은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어. 나는 꼭 큰 부자가 될 거야. 이제부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자. 그 말의 에너지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행운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말이 시가 되듯이 생각도 시가 되는 법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된 감정이 그 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자. 자, 이제 당신의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로 올라가자. 그리고 한번 신나게 밟아보자. 분명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운은 움직이는 것이다. 운을 믿어? 차라리 하늘에서 별을 따지. 간절하게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식상할 만큼 인고에 회자되는 말이다. 마치 사랑한다는 말에 너무 식상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평소 자주 입에 올리는 운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운이 좋았다거나 운이 나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운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행운과 불운조차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한 별개의 영역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마치 운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우연의 산물이거나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아니면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아예 운명론과 결부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운이라는 거 미신 아니야?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차라리 하늘에서 별을 따지.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잖아?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다는 느낌. 그게 운 아닐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들이다. 이처럼 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이다. 나는 운이라는 말을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의 흐름으로 해석한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큰 흐름이 인간의 생사와 행불행, 그리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운은 언제나 움직인다. 운명의 운자도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운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룬 주역의 역자도 변하고 바뀐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사람의 기륭화복이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운의 성질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얼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개념도 사람이 타고난 생김새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행운도 불운도 내가 만든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늘 기흉화복이 들락날락하게 마련이다. 이 기흉화복을 불러들이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행운도 불운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말 모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의 행운을 부르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인류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갑자기 자기가 사는 집값이 껑충 뛰기도 한다. 회사의 핵심 부서에 인사 발령이 나거나 파격적인 승진으로 동료들의 부러움을 살 때도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운하다. 실력에 비해 시험 운이 없다든지 자기가 산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든지 이성 친구로부터 이유 없는 결별을 통보받기도 한다. 무능력한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동료의 잘못을 뒤집어 쓰거나 느닷없이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라 눈물을 삼켜야 할 때도 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어디 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기나 해? 이번 같은 파격 승진이 능력이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겠어? 돈이 돈을 버는 거지. 역시 돈밖에 믿을 게 없다니까. 이번에 출시한 대박 상품은 순전히 내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덕분이라니까. 나는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지? 부잣집 아들을 만났으면 팔자가 폈을 텐데 평생을 벌어서 집이나 하나 장만하면 다행이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남 탓인가? 이런 생각으로는 내 운명을 제대로 지배할 수가 없다.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이다. 행운과 불운이 모두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운을 넘어 횡재처럼 밀려오거나 아니면 불운이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니면 연이어서 터지는 작은 사고들, 집안의 겹경사, 손대는 일마다 대박 행진 등 특정한 일들이 특별한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기도 하고 또 뜻밖의 귀인을 만나 인생이 술술 풀리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여기고 무의미한 일로 치부해버릴 것인가? 아니다. 이때는 자신의 운이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운의 법칙도 철저한 인과관계의 산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행운인지 불운인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연속성인지에 대해 파악한 다음 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야 한다. 예를 들면 친구의 손에 끌려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10년 넘게 연락도 없었던 친구를 만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면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가벼운 감기로 병원에 들렀다가 의사의 도움으로 암 등의 큰 병을 초기에 발견해 완치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복권 당첨이 오히려 집안의 분란과 경제적 파탄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처럼 불운이 행운으로, 행운이 불운으로 뒤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일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운과 불운도 그 인과관계를 살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행운은 늘 제 시간에 맞추어 온다. 우리에게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감사하고 일을 즐길 때는 좋은 운이 지속되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질투와 나태함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히 불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의 파동에 맞는 운을 불러들인다.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는 다양한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대로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운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주파수만 맞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방송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다. 즉, 지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행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서 당장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마구 바꾸어서도 안 된다. 행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운이 작용하는 시기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다면 이른바 대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경쟁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강하게 발달하면 기대 이상의 행운을 잡게 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콤 글래드웰은 속칭 대박을 낸 상품들의 티핑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허쉬파피라는 히피 전용 신발과
1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의 판매량도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예를 제시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이른바 횡재를 얻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운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번 올라간 다음 멈추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즉, 증권시장의 전형적인 상승 장세처럼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때문에 행운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즐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행운은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추어 오기 때문이다. 추나추동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IMF 시절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큰 홍역을 치른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나는 아버지한테 두어 번 말씀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연구개발도 한창이고 여러 가지로 잘 돼가는 중에 무슨 소리야. 걱정 말고 그저 너는 네 공부나 해라. 믿어주지 않는 데야 도리가 없었다. 나 혼자 마음의 각오를 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입 밖으로 말을 꺼내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침 입시를 앞둔 나는 공부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결국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동생한테 삐삐로 연락이 왔기에 전화를 하니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담담한 심정이었다. 큰일이 닥칠수록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워지면서 동시에 강한 내 안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운명학을 공부했기 때문일까? 당황한 어머니와 동생을 안정시키면서 동요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다짐을 주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해.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리니까요. 곧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추나추동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고 우박이나 소나기가 내리지 않게 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닥쳐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힘든 시기가 있음으로써 더욱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나는 이때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겨울을 피하려는 어리석음에 매달리기보다는 겨울이 와도 웃을 수 있는 강함을 발견할 때 삶은 한층 더 아름다워진다. 운명학의 가르침 역시 추운 날씨에 대비해 미리 두툼한 옷을 입음으로써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지 겨울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지는 못한다. 단 따뜻한 봄이 언제 올 것인가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구체적인 희망을 가지게 만든다.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집안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게도 내 자신이 전념된 것일까? 집을 담보로 재판이 3개나 걸려 있었고 그 밖에 처리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 사이에는 전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우리 가족을 더 많이 배려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셨다. 어머니 역시 어차피 힘든 시기가 온다면 가족 누군가가 아픈 것보다는 낫지 않냐며 힘을 내셨다. 예상했던 대로 재판과 집 문제는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전보다 한층 더 단란해졌다. 아버지는 그동안 회사 일에 매달려 당신의 큰 장점인 배려심과 이해심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부도를 경험한 후로는 다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셨을 뿐 아니라 얼굴도 한결 편안해지셨다. 그러자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쉰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순조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되찾은 아버지 본래의 장점, 그것이 좋은 운을 부르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행복과 불행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말은 스스로 행복을 기준을 낮추면 인생 만사가 다 편안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도록 태어났다. 당신이 지금 꿈꾸는 그 이상의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을 기준을 낮출 게 아니라 점점 더 크게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